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핵심 이슈 월드아이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또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란의 표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이란의 미사일 피격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자들이 두바이, 중동에 갔던 것이고 또 어떻게 이란은 여기를 또 공격을 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갔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그걸 또 이란에서 어떻게 알고 공격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중동 전쟁을 둘러싼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 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호 기자, 이게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자들이 두바이에서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자들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전부 이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아직은 정확치는 않은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드론 시스템 창고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로 이제 여기가 요격이 돼서 파괴가 됐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크라이나 기술자 21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란 측에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긴 하네요. 21명 딱 이렇게 특정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기술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에선 사실이 아니다. 네. 그건 이란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중동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당국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실 이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이후에 드론 전문가를 한 200여 명 정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국가들에 파견을 했었는데요.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데 자국의 드론 전문가들을 중동에 200명이나 파견했다.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 교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체 방공망만 가지고는 이란 드론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기술자 파견을 따로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뭐 이란의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이 지금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높았는데요. 미국에서 패트리언 미사일 같은 이제 방공 장비도 많이 수입을 했다 보니까 미군이 또 이제 해당 주둔 지역에서 방어를 해주고 이런 협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동 주둔 미군 대부분이 이란 전쟁에 차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체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 여러 나라들과 이미 드론 판매 계약이나 기술 협력 MOU를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이른바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 우리가 보통 알기는 러시아만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드론 수출해서 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이란에는 또 러시아가 드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 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전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우디 쪽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란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가형 드론 시장에서는 생산량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됐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중동 지역에 드론 공급을 하면서 여기서도 사실상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지상전이나 어쨌든 그 전쟁 자체도 전쟁 자체지만 중동과 이란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드론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면은 뭐 자국 방어나 아니면 러시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할 텐데, 그럼 전쟁 상황에서도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중동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 뭐 그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주요 전투가 굉장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이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제 양국은 미국의 중재하에 휴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빠지게 되면서 네. 이 휴전 협상은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격렬한 전투를 다시 지금 재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아하. 미국의 중재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계절이 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봄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땅이 진흙탕이 되는 이른바 라스푸티차라는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때는 탱크나 전투 차량, 군인의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5년간 전쟁을 하면서도 이 기간에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투하기가 좀 어려운 자연 환경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양쪽 다 전쟁이 만 4년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병력 손실 자체가 예산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 큰 전투는 이제 양쪽에서 모두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전선은 대치 상황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오히려 드론을 열심히 수출을 해서 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양국 모두 판단하고 각자가 이제 한쪽은 중동 쪽에 한쪽은 이제 이란에 드론을 수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동안에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이란의 막후에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가 이란을 뭐 정보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아직까지 표면상으로 러시아가 이란 전쟁을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뭐 이란에 군대를 파병해줬거나 네. 아니면 미군을 막을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줬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러시아도 뭐 그걸 부인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이제 드론을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과 동시에 이란에 중요한 군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미국이 이란의 방공망을 이미 장악을 하고 이란의 위성 항법 장치, 즉 GPS를 교란시킨 상황임에도 네.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요격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나온 의혹들입니다. 이 이란이 개전 이후에 지금 미국의 주요 무인기인 MQ-9 리퍼라는 이제 전투기가 있는데 네. 이거를 12대를 격추시켰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F-35 전투기가 이제 이란의 피격을 받고 비상 착륙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도 이란의 공습을 받고 파괴가 됐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 사진 보니까 아주 처참하더만요. 그냥 뒷부분이 다 그냥 그 맛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GPS가 이미 교란이 되고 방공망이 무너진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이게 표적을 거의 명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레이더망 자체도 이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표적 명중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걸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제 자체적인 GPS나 방공통신망을 지원을 해줘서 지금 이란의 공습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이란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배후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나 중국이 구체적인 좀 정보를 이란에 제공을 해줬고 이란이 그걸 바탕으로 이 미군 기지나 또 다른 곳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긴 하지만 그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또 뭐 우크라이나도 관여돼 있고 여러 나라가 관여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뭐 2, 3주간 매우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하겠다. 거의 뭐 이란을 석기 시대로 뭐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 그 이란 전쟁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도 높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한 거는 이란의 합의를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리 강력했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미국은 출구 전략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미국은 전쟁 비용이 하루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밝힌 대로 전체 전쟁 기간은 6주 이상은 힘들다는 건데 아마 작전 기간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7주 정도까지만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동맹국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 이것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대국민 연설 때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미국이 이 정도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네. 동맹국들이 이제 배후에 있는 러시아를 규탄해주거나 아, 그게 아니면 적어도 추가 제재에 동참을 해주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협의체를 만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상당히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은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이제 일으킨 전쟁이었고 이란과 또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업고서 공세로 그렇죠. 돌아서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도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또 이게 국제사회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미국이 더 고립이 되기 때문에 뭐 전후 외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미국이 출구 전략으로 나서게 되면은 이란은 피해는 상당히 컸지만 결국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물러서면서 이제 이란이 거의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의 승리, 표면적으로는 또 미국의 승리, 약간 그런 미묘한 흐름 속에서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란의 표적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